안녕하세요. 기업 탐방 중심의 독립 리서치 아리스입니다. 오늘 기업 분석 10분 영상 컷 함께 보실 종목은 아렌투 테크놀로지입니다. 국내 유일의 LTCC 소재 전문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 아렌투 테크놀로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2002년도 설립이 되었고요. 2013년도 코넥스에 상장을 했고 2016년도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대표이사는 이효종 씨고 주요 사업은 무선통신 장비용 부품과 2차전지 배터리 보호소자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주주는 이효종 등 특수관계인이 22.39%를 가지고 있고요. 안다자산운용이 9.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다자산운용의 경우에는 10이라고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할 당시에 채권에 투자한 이후에 최근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지난 2021년 10월 15일부터 일평균 25,000주씩 매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채권의 전환가액이 12,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전환기간, 그 다음에 전환가액을 넘어서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동사 아렌투 테크놀로지 주가가 15,000원대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익 실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10월부터 하락을 하는 요인은 CB 전환에 따른 매도 대기 물량에 따른 오버행 이슈라고 판단이 됩니다. 반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전환가액이 12,600원이기 때문에 12,600원 이하에서는 매도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12,600원대를 바닥권이라 생각하시고 매수의 시기를 일단 잘 잡아보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지분을 좀 보실 때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사업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LTCC 소재와 이를 활용한 부품을 공급을 하는 세라믹 소재 전문 업체입니다. LTCC라고 하는 것은 Low Temperature Copper Ceramic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치면은 저온 동시 소성 세라믹이라고 합니다. 여러 층의 세라믹 기판 안에 3대 수동 소재라고 불리우는 저항기, 인덕터, 커패시터 등의 수동 소자를 3차원 형태로 배열하여서 상대적으로 낮은 약 한 800도에서 1000도 정도에서 금속과 세라믹을 동시에 가열해서 경화를 시켜서 만든 적층 세라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공시대상 사업 부문은 MLC, 그 다음에 MCP, 머트리얼로 구분되어지며 MLC는 LTCC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한 수동 소자 부품을 말합니다. MCP는 LTCC 및 모듈, 그 다음에 패키지용 기술을 기반으로 여러 종류의 수동 소재를 하나의 패키지로 제작한 부품 및 기판을 의미합니다. 머트리얼은 LTCC 파우더 제품을 의미하고요. 전방 시장 기준으로 볼 때 무선통신 분야, 특히 최근에는 5G 이동통신 쪽으로, 그리고 MCP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무선통신과 의료기기 쪽은 엑스레이 디텍터, 그 다음에 2차전지 부품으로 많이 납품을 좀 하고 있고요. LTCC 파우더는 무선통신 필터형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렸었던 동서의 주요 제품 MLC, MCP, 머트리얼 각각 잘 보시면 주요 제품은 LTCC 소재를 원재료로 하여서 생산되는 이동통신 부품입니다. 그 중에서 주요 제품은 터미네이션, 커플러 등이 포함이 되고요. 주로 무선통신 중계기나 기주국 등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터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분기된 신호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억제하는 부품이며, 커플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증폭기에 탑재되어 신호를 분기 혹은 혼합하는 역할을 하는 통신 장비에서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사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LTCC 소재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업체들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나 화웨이, 노키아, ZTE 등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요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에릭슨이라고 하는 회사에 신규 벤더로 등록이 되었고 현재 샘플 매출도 일부 발생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사업은 2차전지 보호회로 소자입니다. 동사는 2018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2차전지 보호회로 소자로 사용될 수 있는 REP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REP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보호회로에 사용되어 과전압 및 과전류로부터 배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무선 전자기기가 증가를 하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사용량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도 최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동사의 부품이 혜택이 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산업 분야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 전동공구, 전자담배 등 다양한 일반 소비자 품목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전압, 저전류 위주의 제품에만 사용이 되고 있지만 향후에는 자동차 시장을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P의 제품의 고객사는 중국의 배터리셀 4곳을 지금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19년도에 강릉의 이 공장까지 준공을 완료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를 알아보겠습니다. 결국 동사는 5G 이동통신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를 보는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매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무선통신 중개용 부품 매출은 5G 관련 설비 투자와 맞물리면서 계속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기관 퍼시스턴트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5G 이동통신 장비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60%씩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유럽 등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5G 통신과 관련된 투자가 지연된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 지연되었던 투자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삼성전자, 노키아, 하웨이, 에릭슨, ZTE 등 전 세계 통신장비 업체 1위부터 5위까지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어서 핵심 부품 공급에 따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의 인프라 법안 통과가 지금 상원에서는 지난 21년도 8월에 통과가 되었고요. 하원의 경우에는 21년도 11월 6일 정도에 통과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 예산에 따른 수혜, 모멘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배터리 보호회로 소자의 적용 분야의 확대입니다. 동사 보호회로 소자 부품은 가전제품 위주로 공급이 되었으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차량용, 특히 전기차 쪽으로 진입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배터리 보호회로 소자 같은 경우에 중국의 업체 4곳 정도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으로 납품하는 것들은 대부분 다 전동 공구로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2차전지 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소자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들리는 이야기들로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하고 이야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향후에 동사 사업의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과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는 매출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지난 한 5년간 볼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던 그런 기업입니다. 2021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은 316억에 영업이익은 한 72억 정도를 시장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도에는 매출액은 390억, 영업이익은 120억까지도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 5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성장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른 5G 업체들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방 업체들의 투자가 지연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꺾였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의 어떤 부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핵심 부품이고 꼭 필요로 하는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0년도 시장이 조금 더 확대가 될 경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시장에서 추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볼 때는 동사가 한 PER 10배 정도에서 거래된다고 보입니다. 5G 인원통신 장비 업체들이 투자 사이클에 좀 고평가를 받는데 2018년도부터 19년도 한창 국내에서 5G 인원통신이 주도주로서 역할할 때 높은 고밸류에이션을 받았는데요. 내년도에도 아마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PER 10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주가가 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앞서 그 주주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 지금 출회되고 있는 매물이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이 다 소화가 될 경우에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RM2 테크놀로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기관에 출회되고 있는 매물도 잘 체크하시면 매물이 나오는 끝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 주가의 바닥권이라 생각을 하시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투자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RM2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사업 내용과 간략한 투자 의견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동사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꾸준한 성장이 지금 되고 있는 기업이고, 내년도에 큰 폭의 외형과 영업이익이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 조금 더 세밀하게 공부, 분석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영상은 마무리 되었는데요. 영상이 정말 좋았다면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있다면 구독도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